며칠 전인가 어떤 애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 얼굴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사람 얼굴을 그렇게 열심히 맨날 그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일러스트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저희 회사에서도 일러스트 팀이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몰살됐다. 물론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릴 줄은 아는데 어떤 특정 그림을 몇만 시간을 그리면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뭐 캐릭터 구성이라든가 구도를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하는 그림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사진을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러스터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막 옆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실사화를 해라. 그리고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폰트 왜 있다구냐 제대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아이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왜 얼굴만 그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얼굴만 그렇게 죄다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까지는 자기가 그릴 줄 모른대요. 그래, 몸은 그럼 언제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몸은 그리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류의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거래요. 그래서 자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오는데 이제 공부를 막 서울대 갈 공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입시만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수준이 옛날에는 못 배웠어도 교양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58년생들 뭐 70년대 막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보면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배웠던 세대인데 문제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잖아. 어머니들이 아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었던 시절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쌉소리다 진짜.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바라는 대로 들어가도 싫어하는 거 오지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될래도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감기는 거 보면은 개 그지 발사기 같이 무슨 강아지 목욕도 성의 있게 해요. 요즘에는 개판으로 머리 감기면서 무슨 자기가 디자이너가 되겠다. 예체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그렇게 재능 따지고 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직업이라는 그 라인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직업은 좋은 것만 쏙쏙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을 했던 거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담 예약을 걸면 저랑 무료로 상담을 한 40분 정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하고 무슨 상담도 하는데 제가 직원분들이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진상분들이 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전 학원에서 이만큼 나갔는데 이 학원에서 이만큼 진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춰줄 수 있느냐. 그리고 뭐 6명 데리고 오면 반을 구성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막 하시면서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몇 시에 올 건데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되냐 직원분들 퇴근 시간이 좀 빨라요. 저희가 강사분들만 그때는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 업무가 그때는 진행이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되던데요 뭐 어쩐데요 막 얘기하는데 저희 학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형 학원에 가까워요. 반이 여러 개다 보니까 많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약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맥도날드나 맘스터치, 이름이 맘스터치인데 엄마들 터치하시면 안 돼. 그런 프로그램엔 학원이라는 건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교육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학원에 들어와 있는데 예외적인 진도가 나가면 이제 그거는 불러드리죠. 저희가 지금 뭐 중2, 중3 같은 게 진도 개박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선생님들도 얼마나 생각 없이 나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바꿔놓은 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필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리된 프린트물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올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22 개정 학년이 된 애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그거 하기 귀찮아서 그런 분들도 있어. 어쨌든 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매치시켜 주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도 막 와가지고 부탁하는 게 애 마음이 다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마음이 여리지가 않아요. 여리다고 한들 그건 견뎌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이들 잘못 키운 경우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싸가지 없는 경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둘 다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레벨은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극세사야. 네, 극세사.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아픈 애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진짜 그런 성격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정상 범주에서 잊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치료받고 있어. 어머니들도 알고 있어서. 근데 그냥 애를 온실 속에서 막 키우니까 애들이 저항성이 없어가지고 뜻대로 지 꼴리는 대로 안 되면 움츠러들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엄마 앞에서 아주 고래고래 지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들 거 바락바락 다 대드는데 남들 앞에 나가면 쭈글 해가지고 아무것도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얘기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직업이 본인 적성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 잘하는 부분이 그 적성의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원 강사한테 지식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분야의 지식은. 근데 그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빠 이과 나왔다고 교육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애랑 싸우고 앉아있고 애가 진절머리 내고 앉아있어. 애가 아빠랑 못하겠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사항도 중요한데 얼마나 상대편의 이해도를, 얘의 감정을 눈치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인지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잘 이해가도록 설명을 하느냐. 이건 또 언어적 기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얼마나 환기를 자주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강사의 질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뭐 강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강사 경험이 오래되고 인증을 많이 받고 이 강사가 재밌으면서도 고난이도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숙제도 철저하게 검사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이상 야릇한 거지. 잘생겼는데 싸움도 잘하고, 그렇지만 아무 데서나 싸우지도 않지만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요 오버스펙을 많이 요구를 한단 말이야. 어떤 직업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걸 요구해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학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직원분들 이제 원래는 내가 하기 힘든 것들을 직원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엔 그게 안 먹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많이 가거나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내 권한이 높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학원 매출은 다 제 책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을 뭐 사람을 가려봤냐, 그게 아니라 너무 뒤늦게 오시면 걔가 가능성이 얼마나 됐든 간에 내가 그 가능성을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막 늦게 왔는데 얘 진도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애초에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왜 걔를 책임져요? 내가 안 책임져서 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걔가 늦어서 우리 학원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다른 학원을 안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상담하다가 진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못 받는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도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이제 5주 남았어. 5주. 그 5주 동안 뭘 완성을 하고 뭐 걔의 가능성은 내가 알 바가 뭐야. 우리 들어와 있는 애들 가능성이나 걔네들이나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옆집 여성분 불쌍하다고 그 사람 도와주고 뭐 가능성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아니 지 마누라나 신경 그잖아. 맞잖아요. 지 부인이나 신경 쓰지.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난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옛날에는 직원들을 많이 뽑았고, 오너라는 사람이 이제 드라마에서 아주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런 거 책임지라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고. 대기업은 그 많은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게 오너가 어떻게 다 책임져. 오너가 전문가가 아닌데. 대기업 같은 경우 오너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그게 가능한 얘기지. 대기업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오너한테 져버리면은 직원 뭐하러 뽑아? 안 뽑지. 직원은 책임 안 져도 되는 직원을 뽑겠지.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거고. 근데 이 시대에서 대기업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지 가능성 있는데 이제 그걸 개발한다고 하는데 겁나 늦어서 오고, 공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미리미리 좀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고 실어둬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시켜놓고 꾸준하게 루틴을 잡아놓은 다음에 집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 근데 어머님들도 욕심을 내는 게 맞벌이 하면서 집에다 방치하면서 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믿어주면 애가 믿는 만큼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옛날 속담이 왜 있냐고. 믿는 도끼가 왜 발등을 찍냐고. 요즘에 보통 사교육비가 고3 가면 한 200-300 정도 들어요. 그리고 중학생도 만약에 일반학원 다니면 100에서 150 정도 들거든요. 글로리라는 분께서 큰아이가 고3 월 300,
작은 아이가 중3 월 200 영재고 대비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더 했네요. 외벌이 가정입니다. 올해까지만 이러고 살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제 고3 끝나고 중3에 월 200 지금 드리는 애는 영재고 만약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영재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돈이 안 들죠. 그 외에는 조그만 100에서 200 정도 그 사이가 간헐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애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까지만 이러고 살기로 했어요. 애들한테 쓰는 돈도 투자라고 그동안 재테크로 하던 부동산 싹 정리하고 대출 없애고 여윳돈 만들어서 교육비에 올인한 지 2년 됐습니다. 남편 퇴직 10년 안 남았는데 이게 맞나 현타 오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자녀의 자립이라 생각하고 능력될 때 뒷바라지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 노후 딱 우리 둘 살 만큼 준비되어 있다. 지원해줄 때 알아서 열매 따먹어라 늘 강조합니다. AI가 인건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대학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부모로서 최대한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분은 지금 부동산 재테크를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주택자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재테크라는 거를 이제 잘하신 거지 이분이. 여윳돈이 충분히 생긴 거야. 자기 살 집도 있고 1가구 1주택이 있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를 딱 쌓아놓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 외벌이지만 이러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애들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준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막 놀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지고 이제부터 공부를 이게 말처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왜냐면 중학교 때 암기라도 연습이 좀 제대로 돼 있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혼자 해도 어느 정도 상위, 중위 뭐 이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머리가 천재야. 그런 애들은 뭐 잘 가겠지 생각보다. 근데 우리 애들은 딱 봐도 이게 천재인지 천치인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이런 애를 데리고 인공저능인 애들, 인스타 유튜브 쳐보고 있는 애들 집에서 지가 누워가지고 발가락 까닥대면서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막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갑자기 고1부터 엄마가 막 얼르고 달래고 설득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얼르고 달래다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얼르고 달래고 설득을 해가지고 와. 부모님들 중에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얼르고 달래고 협상을 했대. 저학년일수록 협상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협상을 그때부터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마다 다 다르다? 아니 엄마들이 다 달라요. 엄마는 되게 세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가 봤을 땐 간지러운 수준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케바케가 엄마들의 케바케가 많아. 아빠들의 케바케가 많고 나이대별로 그 시대에 어떤 교육관으로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태들이 달라. 무조건은 아니고 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 아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고 여유 자금도 있고 노후 대비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저는 솔직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애 교육에 돈 투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사교육으로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 사교육 교육팔이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 내가 내 가난을 되물림하기 싫어.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가 집에 오면 앉아놓고 암기해 공부해 뭐라 그건 해야 돼. 숙제했니? 그리고 핸드폰 다 뺐고 이건 해야 돼. 이건 해도 돼. 학원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일 끝나고 와가지고 뭐 했는지 검사하고 다 확인하셔도 돼.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낸다는 게 방치한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그건 아닌데 학원을 내가 못 보내는 상황이야.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럼 집에서 봐주겠다. 어떻게든 앉혀놓고 뭐라도 시키겠다. 전 이게 맞다고 봐. 그리고 본인들 노후 대비를 하는 거지. 노후 대비 안 된 부모가 더 심각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기까지 딱 준비해 놨잖아요. 이분들은. JK님께서 열심히 공부했던 과정은 뭘 해도 득이 될 겁니다. 첫째 아이 초등 때 너무 놀게 했더니 지금 고1인데 망했습니다. 둘째가 초5인데 알아서 하려고도 하지만 첫째 아이 뒤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든 열심히 했던 기억은 몸이 기억할 겁니다. 첫째도 언젠가 정신 차릴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유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진짜로 뭔가를 이유 없이 열심히 했던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 학생이면 학생, 강사면 강사, 엄마면 엄마.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체성 없이 나는 즐기는 사람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서도 뭐 와가지고 부모가 뭐 해줬느니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유저 블랙 앤 화이트 세븐이라는 사람이
안타깝다. 정말로 금융 문맹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는데 금융에 조금만 눈 떠도 이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교육으로 투자해서 본전 찾기란 사실상 정말 어렵고 실제 투자를 해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빠른데 제가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빚을 증여를 하셨거든. 근데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설프게 갖고 있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인맥을 위해서 학벌을 만들려고 하는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뭐든지 열심히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인맥을 형성했으면 좋겠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고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할 게 있어. 막 물려줄 게 있어. 그러면 그 목돈이라는 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자산을 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뭐 생각이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자기에 대한 깜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손실이나 이득을 견딜 수 있느냐. 내가 포모 신드롬 그러니까 소외증후군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나만 없어 삼성전자 저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있긴 있는데 주식이 있어요. 한뭉탱이 있긴 있는데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자기가 그런 스타일인지를 알려면 경험을 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증여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 한심한 그 사촌 있다고. 야, 서울에 있는 빌라를 진짜 매채 날려먹었어. 그 당시에. 서울의 빌라도 비쌉니다. 진짜 한 20년 전에 서울에 있는 빌라 매채 날려먹었어. 뭐 맨날 무슨 사업한다 뭐 하면서 명함은 오지게 갖다 줘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애를 뭘 머리에 넣어줘야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잘 보세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초등까지 사교육비 한 푼 안 쓰다가 중고에 6년만 그 금액 써도 지수 투자만 해도 이 아이 성인 되고 2억이고 나이 50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40억 되는 돈인데 그 돈 투자해서 뭘 하면 애가 나이 50에 40억을 근로소득으로 벌지 정말 금융문맹국 안타까움 이러고 지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이거 보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4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한 5천만 원 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올라있긴 하죠. 연간 8에서 9% 정도 성장률을 보여요. 근데 이제 환차익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이제 환율로 환산해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S&P 500 지수가 훨씬 더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애를 가르치지 않고 애를 놀려. 지금 그 놀려본 애들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학부모님들 댓글 다는 분들 보면 다 있잖아. 놀려본 애들. 계속 놀아요. 걔네들 놀 때는 돈 안 들어? 애들이 개념이 없어진다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햄버거 몇 번이나 사 먹었어. 요즘 애들은 햄버거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렇게 키웠어. 걔가 뭐 성인이 되면 2억이 되고 그 2억 안 까쳐 먹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다 까쳐 먹었어. 내 주변에 이 마인드로 사업하시면서 돈 모아놓은 거 미리 증여해놨었거든요. 다 까먹었어. 얘는 성인 되자마자.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 아우 네 말이 맞았다. 아 내가 그때 몰랐. 아니 말해줘도 몰라. 나이 50. 걔네 30년 동안 뭐하고 살아 그러면? 인간은요 그 돈 갖고 뭐 떵떵거리면서 놀면서 못 살아. 안 까먹었다 쳐볼게. 그거 홀딩하고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걔 30년 동안 뭐하고 살아? 우리나라에서요 예전에 제 지인 중에 지금 제 나이 또래인데 30살에 20억을 넘게 모았어. 그래서 자가를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알죠? 그 옛날에 파이어족 금융으로만 먹고 살겠다.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자녀도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한 3년 전인가 파이어족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사람은 그때 취업했어.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를 하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 돈 많은데 뭐해? 놀아? 뭐 이러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게 나 진짜 주변에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내가 내 자존감에 막 무너짐을 느낀다고. 그게 안 됐던 거야. 1년에 한 4천, 5천 만들어내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노인분들도 왜 먹고 살만한데 자기 직업 다 갖고 있잖아. 움직일 때 자기 일 한다는 분도 꽤 많잖아.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않는다니까. 봉사라도 한다니까. 봉사.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우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애가 그런 걸 깨우칠 가능성은 걔가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뭐 50억 40억 근로소득을 어떻게 벌지라고 하는데 2억을 넣고 4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진짜. 아니 물론 저도 지금 노후연금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해놓고 그냥 저는 지켜봐요. 저는 이악 물고 그거는 지켜봐요. 그나마 나는 그거를 학습을 하고 이전에 투자도 해보고 내가 벌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지. 그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입으로 막 얘기한다고 애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에 혹하시면 안 돼. 이거 옛날에 그거 하신 분 있어. 존니 그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애들 주식 사주라고 애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주라 그랬지. 그분이 증여를 하라 그랬어. 애들한테 왜 물려주냐고. 그거를 증여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증여한 돈을 나중에 이악 물고 애가 버틸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그런 개념인 거야. 자기에 대해서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거 참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왜? 여러분들 사업한다 그러잖아? 그럼 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거 해서 될 것 같아? 그럼 겁나 방해해요. 야 이게 돈이 돼? 막 이래. 겁나 비웃어. 내가 해봐서 알아. 근데 남들이 공부한다 그러잖아.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네 친구가 방해를 하죠. 네 친구가. 네가 그렇게 죽어서 못 사는 네 엄마보다 소중하고 아빠보다 소중한 네 친구가 방해를 하고 핸드폰이 방해를 하고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방해를 안 해. 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네가 공부하다 아무도 방해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또 사업은 남들 다 하고 싶어요. 공부는 웃긴 건 뭐냐면 남들 다 하기 싫어해. 그걸 어떻게든 해서 뭐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게 맞고 이게 안 되고 막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조금 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조금 학원 한번 가보고 나랑 안 맞나 봐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머저리 찐다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본인 계좌에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그걸 굴리면 되지. 20대 때 2억을 증여하는 것보다 30대 때 1억은 모으게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0억 20억은 될 거 아니야. 10억 20억도 만들어 봐야, 그걸 굴려 봐야, 노력을 해 봐야 아는 거잖아. 투자는 쉽고 저거 지키는 건 쉬울 것 같아? 저런 마인드 갖고 계시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도 없는데 억지로 빚내가지고 왜 교육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못 가르친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지. 요즘 아이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가능성의 그 범주 안에서 멈춰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노력으로 될지 아니면 타고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의 범주 안에 있을 거야. 얘는 뭐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애, 얘는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은 애. 요즘 애들은 실패가 두려우니까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생 부모님들이 지금 애들 좌절할까봐 상장 함부로 막 주지 말아라, 상장도 몰래 줘라, 얘 1등 2등 막 등수 말하지 말아라, 꼴찌하는 애 가슴 아프다, 지가 그거 가슴 아파 보고 좌절을 해보고 나만 3단 변신이야 다른 애들 다 해, 그러면 지가 하겠지. 제가 말했잖아요. 남들 다 쓴데 지만 안 써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안 해오는 애는 끝까지 안 해와요. 그 습관이란 게 그게 무서운 거야. 집어로 개 줘? 뭘 줘? 그게 알고 계셔야 돼. 뭘 증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증여하는 거라니까, 교육이라는 건. 우리 애는요 이제부터 정신 차려. 조금만 해서 안 돼요. 겁나 늦었어. 겁나 쳐야지. 그리고 얘가 그 원하는 최상위까지 가려면 재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야. 교육에다 헛돈 쓰는 게 그런 걸 교육에다 헛돈 쓰는 거고, 교육에다 헛돈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돈이 뭔지 아세요? 애 비유 맞추냐고 돈 쓰고, 애한테 증여해주냐고 돈 쓰고, 애한테 그걸 뭐하러 물려줘. 빚내가지고 교육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니까. 뭐 어떤 새끼들은 여기다 댓글 달아가지고 부모가 능력도 안 되는데 애를 뭐 낳고 애들이 두려움의 범주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도전을 못 하는 거야.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못 넘어가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 근데 어떤 누구도 있잖아, 이 세상에 받은 거 몸뚱아리조차도 저 세상 갈 때 못 갖고 가.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에 많은 경험과 기억만 안고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배웠던 것들이라고. 작작 해라 진짜.